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돈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돈이 행복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이 행복을 지켜주기는 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행복, 사랑, 건강이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돈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돈이 필요한 일들이 많죠. 근데 그 필요한 돈을 못 만들었을 때,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사실은 행복감도 위태롭고, 사랑도 위태롭고, 건강도 위태로울 때가 많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돈은 열심히, 건강하게 많이 버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때요? 현실의 장애,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 진짜 주저앉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지방의 조그만 후진 대학을 나와서 집안이 돈이 없어요. 뭐 제가 외모가 이래서 이러면서 그냥 현실에 주저앉아 있는. 네. 그러면서 불안하고 괴롭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무일푼, 한 푼도 없는, 심지어 노숙자의 홈리스였던 분들이 세계적인 부자, 억만장자가 된 이야기를 5명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저의 영상을 통해서 정말로 용기를 다시 한번 얻고 동기가 한번 이렇게 충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죠? 가난한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자, 가난한 농촌에, 그 다음에 흑인, 여자아이. 야, 이러면 벌써 핸디캡 너무 많네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계에 입문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세계적인 토크쇼 진행자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재산은 억만장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그녀의 심리적 특징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강한 회복력입니다. 네, 레질리언스라고 하죠. 정말로 상처받고, 학대받고, 오해받고, 이런 것을 뭐 당할 수 있죠.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오는 그 강한 회복력, 그것이 그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또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이요. 당연히 토크쇼 진행자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에게 정확하게 또 불편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비전을 꾸준히 유지하는 열정입니다. 누구나 비전은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몇 없죠. 결국 꾸준함이 억만장자를 만든 것입니다. 아셨죠? 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인물입니다. 스타벅스의 회장이죠. 하워드 슐츠요. 네. 뉴욕의 가난한, 정말 가난한 노동자 계층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장학금 없이는 다닐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애틀에 있는 작은 커피숍 스타벅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타벅스, 그 시애틀에 있는 그 조그만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시작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네, 하워드 슐츠는 그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결국 그 시애틀에 대한 그 스타벅스에 대한 모든 경영권을 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탁월한 사업가였던 하워드 슐츠는 어떤 심리적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네, 높은 공감 능력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해서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빨리빨리 캐치하고 또 자신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도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또 세밀한 관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커피숍 하나를 보면서 아, 이것을 시스템화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뭘 개선하면 시스템적으로 완벽해질 수 있을까? 이렇게 관찰력이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죠.
또 스타벅스가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을 쓴다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거나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하워드 슈츠가 이렇게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건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인물이요. 세 번째 인물도 여러분들이 올리브영 가시면 이분의 제품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스프레이, 그다음에 왁스 같은 제품, 헤어 제품에 이 폴 미첼 헤어 케어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들어서 보세요. 그러면 있을 겁니다. 네. 이것을 만든 창업자, 회장은 존 폴 드조리아라고 합니다. 노숙자에서 시작했어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헤어 케어 제품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그를 그렇게 만들 수 있었던 심지어 어떤 원동력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은 고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네.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을 너무 많이 겪어봐서 그런지 웬만한 거에 흔들리질 않았어요. 또 항상 삶을 낙관적으로 대했습니다. 항상 웃고 자신감 있게. 네, 이렇게 살았죠. 그리고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러니까 만든 내가, 판매하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사는 사람들이, 실제 쓰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불편할까, 또 그들이 어떤 니즈를 이야기했을 때 바로바로 반영하는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네 번째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여성분들은요. 네. 스팽스라는 그 스타킹이 있습니다. 네. 이것을 창업한 사라 블레이클리. 네. 정말로요. 한 푼도 없이 창업했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가 됐죠. 네. 자본 없이 스타킹 회사를 창업시켰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가 된 이 여성은 창의적 사고, 그리고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의 실행력.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고쳐나가면서 아주 유연한 태도로 사업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일푼 사업가에서 억만장자 사업가가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고 그 태도를 그렇게 잡으시고 한번 창업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제2의 사라, 제3의 사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정말 한 푼도 없이 시작했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브랜드를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네. 자, 다섯 번째 인물도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네, 크리스 가드너.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거나 아니면 이대로 주저앉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나약하고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를 반성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욕이 생기실 거예요. 네, 홈리스였습니다. 심지어 아들도 딸린,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어떤 큰 화장실 아니면 뭐 지하철 화장실 같은 데서 신문지를 깔고 자고, 그러고 나서 아침에 거기서 씻고 주식 중개인이 돼가지고 이제 주식 업무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세계적인 펀드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대단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계적인 투자회사의 CEO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되는 심리는 끈질긴 노력입니다. 정말 지치지 않고 끈질기게 해냈어요. 그리고 희망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내가 꼭 저걸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지금보다 내일이 더 낫고 내일보다 다음 달이 나을 거야.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건요, 학습에 대한 열린 태도. 흑인에다가 홈리스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배움? 너무 멀잖아요. 거기다 아이까지 있고. 근데 이분은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도 새로운 것, 정말로 이 주식, 사실 주식 투자, 금융 투자는 진입장벽 자체가 높은 업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자신의 열린 태도, 학습에 대한 열린 태도로 계속 꾸준히 공부해서 그 진입장벽을 뛰어넘은 그런 케이스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의 공통된 심리적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7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중요한 겁니다. 회복력이요. 사실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오해받고 누구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못생겨서가 아니라, 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그 기간과 그 탄력도가 상당히 짧고 그리고 건강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역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추스리고 다스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력을 우리는 회복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회복 탄력성, 이거를 기르셔야 돼요. 이거는 습관으로 고쳐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구나 그러지는 않아요. 누구나 상처받고 오해받고 그리고 불편한 일 생기면 스트레스 받고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털어버리고 산책 한번 하면서 털어버리고 러닝하면서 한번 털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습관을 한번 들여보세요. 내가 언제까지만 슬퍼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만 괴로워할 거야. 그 다음부터는 지나간 거니까 잊어버릴래. 뭐 이러시면 돼요. 아셨죠? 네. 삶이 항상 천국 같지는 않아요. 네. 삶은 부조리하고 인생은 괴로운 거 맞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낙관주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도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꿈꿔야 되고 그 꿈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면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왜요? 너무너무 처리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놔두시고요. 내 꿈은, 내 미래는 또 꿈을 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의 과정에서 계속 변화하면서 이것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속도로처럼 쭉 그 길로 가지는 않아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게 없이 꿈만 꾼다라고 하면 그건 망상적입니다. 정신병이에요. 그럼 그건 믿음의 영역이지 어떤 실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좀 믿고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꿈을 믿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요. 네. 기존의 없던 방식을 생각하고 또 기존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시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몰입해야죠. 그 일에 흠뻑 빠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개선 사항이 보여요. 그럼 그 개선 사항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통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아셨죠? 네. 어떤 업종도 상관없어요. 다 아직 개선해야 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뭐, 건설 잘 된다 그러면 다 건설 가 있고, 뭐, 코인 잘 된다 그러면 다 코인 투자하고 있고, 이러면은 돈 못 벌어요, 실제로. 그냥 자기 영역을 말뚝을 꽉 박으세요. 그럼 여긴 내 영역이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헤어 제품, 스프레이는 내가 만들 거야. 내가 제일 잘 만들 거야. 이러고 난 다음에 고객들이 뭘 불편해 하는지를 연구해 보면 되죠. 푹 빠져서. 그러다 보면 내 영역이 확장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꾸 대박 난다고 해서 그거 쫓아다니다 보면 정말 바쁘기는 한데 사람 우스워지고 한 푼도 돈도 안 남게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는요. 행동,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배움에 대한 열정입니다. 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그리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꾸 나이 먹다 보면 배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배우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배우다 보면 화가 나요. 잘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마인드를 바꾸셔야 돼요. 내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못하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내가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몰라, 잘 능숙하지가 않아. 이게 아닙니다. 그냥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익숙해지면 나는 전문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못하든 잘하든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꼭 배워야겠다라는 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거기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행동 중심적 사고요.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래요? 그거를 실천해야죠. 전기차는 일론 머스크가 처음 만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테슬라라는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회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그것을 대량 생산하고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실행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도메인을 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 해요? 네. 그럼 뭐 삼성만큼 크게 만들어 놓고 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있다면요. 혼자 지금부터 하십시오. 네. 그냥 집에 앉아서 네, 뭘 만들 거라 그러면 도면부터 그려보세요. 그러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 만들어줄 때가 있는지. 네. 일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경우 대부분 다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엔요. 공감 능력이요.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내가 특히나 지금 여건이 안 좋다라고 하면 누구를 돈으로 써서 돈으로 관계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진심으로 내 일을 도와줘야 되고 또 내가 사람들의 어떤 불편한 상황을 진심으로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교정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 능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실패를 도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해내려는 자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실패하면 아프고 창피하고 그동안 썼던 돈과 시간 너무 아깝습니다. 그러다 보면 포기하게 돼요, 중간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 결과만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12번을 망해도요, 13번째 성공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13번째 이것을 기억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뭘 하다 그만두는 걸 자꾸 반복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못한 것만 기억하게 됩니다. 하다 만 것만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실패는 결국 내가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나오는 일부입니다. 히말라야를 계획된 시간 안에 계획된 코스로 가면 너무너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내일까지 A 코스로 정상에 올라가서 태그를 꽂아야 돼. 근데 A 코스로 가다 보니까 어때요? 뭐 너무 험난하다.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 그러면 다시 베이스 캠프로 내려와서 C 코스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네, 그러면 C 코스로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타이틀을 꽂았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뭘 기억해요? 아, 정상 등극에 성공했구나.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절대 포기할 게 없습니다. 계속 해보면 됩니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말 무일푼, 홈리스 노숙자에서 세계적인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지금의 어떤 현실에서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